네, 날로 먹으러 왔습니다. 날로 먹쇼. 안녕하세요. 전시중 김 작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애니메이션 계속 갑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TV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하는데 영화 애니메이션은 역시 미국을 따라갈 국가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발달해 있습니다. 디즈니, 픽사, 드림웍스에서부터 이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워너 애니메이션, 니켈로디언 무비스, 미니언즈로 동남아를 휩쓴 일루미네이션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부가 미국의 애니메이션 기업입니다.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만큼 작품에 들어가는 제작비도 어마어마한데요. 최근 개봉한 겨울왕국 2의 제작비는 무려 약 1억 5천 달러입니다. 겨울왕국 2는 월드 박스 오피스에서 약 14억 3천 달러의 수익을 내어서 손익 분기점을 훨씬 웃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겨울왕국2는 이제 개봉 당시 작스튜브의 시네마 까먹는 소리 리턴즈 제1화에서도 다뤘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시네마 까먹는 소리를 시청할 수 있었지만 잠시 저작권 문제로 시청이 막혔었던 일이 있었네요. 오늘 날러목쇼에서 다룰 애니메이션은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서도 PD님이 뽑은 작스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었으면 하는 작품들입니다. 우선 이번 아카데미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토이스토리 4가 장편 부문 수상을 했고요. 헤어러브 단편 부분 수상을 했습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의 헤어러브는 흑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딸아이의 머리카락을 제대로 묶어주지 못하는 아버지가 아내가 남긴 영상을 통해서 머리를 묶어주는 방법을 익혀서 이제 딸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이야기입니다. 헤어러브의 캐런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는 흑인의 머리를 평범하길 바란다며 크라운 액트를 언급했는데요. 크라운 액트는 캘리포니아 교육법에 따라서 모발 스타일과 모발 질감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뜻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에도 그들이 바라는 정치 이념을 감동적으로 잘 녹여냈죠. 저번 시간에 애니메이션이 아이들이 많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아카데미 결과를 보면 정말 문화의 파급력은 작은 것 하나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헤어러브는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코라는 영화인데요. 코코는 멕시코의 보수적인 가정관을 픽사식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입니다. 2018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수상작이고요. 월드 박스 오피스에서 약 8억 달러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코코는 한 소년의 꿈을 향한 모험담입니다. 음악을 싫어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뮤지션을 꿈꾸는 미구엘은 전설적인 가수 에르네스토 델라크루즈의 기타에 손을 댔다가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갑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은 멕시코의 기념일인 망자의 날에 죽은 조상들이 망자의 세상에서 자손들을 보러 이렇게 이승으로 온다는 그런 전통에서 이야기를 만든 것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신다 이런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의 세상에 가게 된 미구엘이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망자 헥터와 함께 죽은 자들의 세상을 돌아다니게 되죠. 여기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뒤로 조금 돌려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코코의 서사 구조는 지브리의 명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망자의 세계에 들어간 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 해답을 얻고 가족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영화의 시작에서 주인공 미구엘은 음악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쫓으면서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들을 원망합니다. 미구엘의 가족이 음악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고조할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꿈을 쫓아서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린 미구엘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신의 꿈을 인정해주지 않고 가업만을 고집하는 할머니에게 반항을 하고
조상이 모셔진 제단을 엎어뜨려 놓고 자신의 우상인 델라크루즈의 무덤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 전시되어 있었던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만지자 죽은 자들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미구엘은 그곳에서 자신의 조상인 고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말미에서 미구엘은 증조 할머니인 코코에게 그녀의 아버지인 고조 할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게 되죠. 미구엘은 코코의 아버지가 음악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코코에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코코는 미구엘의 증조 할머니이고 고조 할아버지는 코코의 아버지죠. 이게 대가족이 나오다 보니까 말로만 들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코코에게 아버지가 버리고 떠난 게 아니다는 걸 알려주고, 가족에게 노래가 가족의 유대를 망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연결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점차 좀 핵가족화 되면서 보수적인 가정관이 터부시 되고 있는데요. 물론 보수적인 가정관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유교적인 부분은 고쳐져야 할 점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족 간의 유대감이나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다시 찾아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손자와 할아버지 같이 이제 한 대를 건너뛰게 되면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어졌죠. 점차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핵 가족화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동적인 스토리 코코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코코를 보고 나서 코코가 관객에게 전하는 가치를 보기보다는 코코의 주인공인 미구엘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미구엘의 할머니가 미구엘의 기타를 부수고 음악을 하지 말라는 장면이 아동학대라는 거죠. 이제 코코에서 다루는 가족 간의 갈등은 실질적인 폭력이 오가지도 않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라면서 한 번쯤 겪어볼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 안 간다고 개기다가 방에 있던 알루미늄 이젤로 죽도록 맞았었는데요. 아마 그날 비가 왔어도 먼지가 풀풀 날렸을 거예요. 물론 기타를 부수는 장면이 과하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이건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의 그런 과장을 다 빼버리면은 누가 봅니까? 재미나 있겠어요? 그럴 거면 그냥 뽀로로나 보지 왜. 그럼 SF 영화는 다 불편하겠네.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820kg짜리 고철덩어리로 만든 건가? 아무튼 영화 속 가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현실과 혼동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을 보면은 드라마 속 악역 배우한테 현실에서 찾아가 계란 던질 인간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째서 이 최첨단 시대에 가상의 경계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몰이해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다 PC충 때문이야. 코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빈센트라는 영화를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건 단편 영화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빈센트는 팀 버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틀주스랑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이 팀 버튼의 데뷔 작품이자 단편 애니메이션인 빈센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팀 버튼은 또 제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제가 영알못이라서 영화 감독을 잘 모르거든요. 아무튼 빈센트는 스톱모션 기법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고요. 레고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레고 무비도 스톱모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시간 투자가 필요한 작업이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과제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는데요.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찍고 조금 움직이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사진들을 다 이어붙여서 만드는 그게 이제 스톱모션 기법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학교 출석도 안 하고 A4를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자랑하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어디 처박혀 있는 외장하드 중에 하나 들어있을 텐데 나중에 찾게 되면은 제 채널 전시 중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빈센트 이야기로 돌아가서 빈센트는 7살 빈센트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호러 영화로 팀 버튼의 뮤즈인 빈센트 프라이스에 의해 나레이션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팀 버튼 감독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흑백의 강렬한 명암 대비로 그로테스크함을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팀 버튼의 자전적 작품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영화에서 주인공의 순종적이고 동정심 많은 겉모습과 온갖 기괴한 망상을 품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런 빈센트의 이중성이 팀 버튼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빈센트는 6분밖에 안 되는 단편 애니메이션이기에 심심할 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픽사나 디즈니의 단편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다 너무 유명해서 좀 매니악한 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영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빈센트 같은 경우는 밑에 펼쳐보시면 URL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